네, 안녕하세요. 리뷰톡톡입니다. 리뷰톡톡. 최근에 좀 다양하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런던에 대한 얘기도 올리고, 그 다음에 사진 보정하는 거나 아니면 최근에 가장 핫했던 루미나 4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세히 다뤘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예전에 한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10개월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스냅 작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노하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그 시리즈를 계속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양한 걸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냅 작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경이 하얀색 배경이고요. 조명이 아직도 3개가 도착을 안 해서 지금 구매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나마 조명이 하나가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스냅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스냅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 또 그것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제 경험을 그냥 먼저 시작한 사람의 경험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냅 사진 작가를 시작한 지 이제 6년이 됐고요. 6년 동안 쉬지 않고 사실 촬영을 해왔고, 물론 사진 쪽만 한 건 아니고 영상 쪽도 많이 건드리고 최대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조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업 수완이 그렇게 사업 능력이 있는 편은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초반에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경험 나눔들이 스냅 작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스냅으로만 돈을 환산했을 때 받았던 최대 금액이 월 한 4,500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영상이나 아니면은 다른 강의나 광고 같은 거 좀 플러스 해서 벌었을 때가 있었고. 리뷰톡톡. 네, 먼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스냅 작가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나. 저는 이제 스냅 작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프리랜서라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직종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성수기랑 비성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극명하게 나눠져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열심히 활동하던 당시에는 여름과 완전 겨울, 완전 여름과 완전 겨울은 일이 많이 없었고, 그 외에 가을이나 봄에 엄청 많이 몰려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이런 삶을 살아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생활 패턴이나 아니면은 저의 개인적인 생활 규칙들, 생활 습관들이 많이 무너졌고, 밤을 새는 거야 이제 일상이 됐었고, 사업 자체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저는 스냅 작가를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스냅 작가를 처음 시작하니까 물론 사업이지만 사업가적 기질이 필요하다는 거를 개인적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사진을 잘 찍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만 잘 찍으면 나는 잘 나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진만 잘 찍는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사진을 그렇게 많이 잘 찍지는 못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똑딱이 시절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사진 자체를 접해와고 촬영을 했었는데도 스냅 작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이거 별론데? 사진들이 왜 이렇게 다 촌스럽지? 고정들은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도 하면 이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 교만했던 거죠. 스스로. 자만심이 있었죠. 그래서 너무 스스로를 맹신하고 나의 실력이나 나의 사진적 역량이나 사업적 역량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시작을 했어가지고 처음 1년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었고,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처음 촬영을 잡았던 게 블로그를 통해서 무료 5팀 받아가지고 장소 바꿔가면서 야외 데이트 스냅을 촬영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셀프 웨딩을 촬영해드리는 것도 있었고, 틈틈이 지인들 결혼식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가서 사진 찍어도 돼? 라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마음대로 해 라고 했을 때 정말 마음대로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쌓아갔죠. 이 스냅 작가라는 길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그 다음에 나 스스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더 연구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사진적인 역량에 있어서도 좀 유니크하지 못했던 점 때문에 초반 1년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제가 학교를 휴학을 하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삶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렇게 맨땅에 헤딩했던 게 좀 다행인가 싶기도 하면서, 만약에 지금의 내가 다시 스냅 업체를 시작한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15년 초에 시작했을 때 그렇게 스냅 작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일도 참 많았거든요. 사실 일도 참 많았고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은 정말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카메라 기능들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진 기술이라는 것이 계속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프로든 아마추어든 사진 잘 찍는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최근에는. 그때 참 지금의 마인드, 지금의 실력, 아니면은 지금의 어떤 사업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시절 때 참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시작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전조사 없이 그냥 사진 좋아하니까 시작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스냅 작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시라면은 조사를 하고 제대로 사진 발전시키고 제대로 사업가 마인드를 잘 먼저 준비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진에 있어서 특히나 조금, 물론 트렌디함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트렌디함 속에 자신만의 유니크함이 있지 않으면은 가격을 올리기도 힘들고 또 오래 가기도 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의 느낌적인 부분과 스토리텔링 하는 것들, 그다음에 홍보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아이덴티티를 잘 구조화시켜서 잘 만들어서 밑바탕을 잘 깔아놓은 상태에서 스냅 작가를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장비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솔직히 풀프레임으로 당연히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 오두막이나 아니면은 니콘의 D3, D700 뭐 요 정도부터 해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화소수가 좀 아쉽기는 해요. 옛날 것들이. 옛날 것들은 뭐 1200 좀 많이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앨범을 14, 11인치짜리로 뽑는다고 했을 때 저는 D3로 다 뽑았었어요. 옛날에 한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D3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D3, D700 두 대를 가지고 항상 촬영을 했었고, 그래서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미러리스를 가능한 구매하시는 게 좋죠. 무조건적으로. 네, 근데 DSLR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상관없고,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당연히 미러리스도 당연히 가죠.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조금 DSLR 최신 기종으로 많이 가셔야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D700 정도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D700 요즘 정말 저렴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D700 구매해서 35mm, 50mm, 85mm 이 세 가지 단렌즈로만 서브를 띄고 다녔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작가님 중에 한 분이 이진아 스냅이라는 이진아 작가님이신데, 그분도 D700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4년 전? 그래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D700 참 오래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앨범 뽑는 거 문제없고, 액자 뽑을 때, 큰 액자 뽑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가용 가능한 견적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 브랜드 결정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센서 사이즈는 뭐 풀프레임으로만 사세요. 프로를 저도 사용을 했었긴 했지만 일상에서만 사용을 했고, 프로 시장에서는 상업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거든요. 샘플 촬영할 때 예전에 후지에 엄청 빠져가지고 웨딩을 2번 후지로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진 결과물, 특히나 보정할 때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가 너무 좁고 보정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성능 자체도 어두울 때 AF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그때 좀 불만이었고, 지금은 4세대까지 나와서 많이 발전했겠지만 저는 2세대 때 사용했었거든요. XT2를. 근데 풀프레임이 마음이 편합니다. 보정할 때도 마음 편하고 어쨌든 마음 편합니다. 리뷰톡톡. 네, 그리고 렌즈들 같은 경우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져서 딱히 추천드릴 거는 없을 것 같지만, 네, 근데 견적이 되신다면 무조건 최신 바디를 그냥 사세요. A7 마크 3 괜찮고, 캐논은 개인적으로 R5, R6 나오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왜냐면은 싱글 슬롯이라서 그게 조금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듀얼 슬롯 있는 바디를 구매를 하시고, 렌즈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취향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서브 할 때는 무조건 35, 85 이런 식으로 두 개 들고 다니고, 만약에 메인으로 많이 가신다 하시면은 2470은 기본이고, 2470 하나로도 괜찮습니다. 하나로도 괜찮고, 하나 곁들여서 뭐 85mm도 괜찮고 50mm도 괜찮고, 개인적으로 70200은 예를 들어서 스냅 작가를 촬영할 때 야외로 많이 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수. 그 다음에 이벤트 행사 많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필수. 하지만 웨딩에서는 필수는 아니다. 대부분 메인으로 쓸 때가 저는 많았기 때문에 2470으로 대부분 찍고, 그 다음에 패백 같은 경우는 뭐 50mm 하나로 찍고 뭐 이런 식이었죠 항상. 네, 그리고 돌 스냅, 돌도 얘기를 안 했네요. 돌 스냅 찍을 때는 저는 2470, 70200을 주로 사용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렌즈는 사실 다다익선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좋고, 하지만 금액이 없을 경우는
선택을 딱 잘 하셔서 거기에 맞는 무빙을 주시면 괜찮습니다. 특히나 저렴한 단렌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뭐 가끔 F4 뭐 2400으로 찍으시는 분도 계시긴 했는데 정말 더 어두운 식장을 만나게 되거나 장소를 만나게 될 경우에 멘붕 올 때가 있거든요. 너무 화질이 떨어지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ISO가 높아져서 가능한 최소 2.8 조리개를 가진 고정 조리개를 가진 렌즈들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스냅 작가를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라거나 개인적으로 스냅 작가를 하실 때 투잡을 하세요. 먼저 처음에는 다 내려놓고 시작하시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크고 자리를 잡게 될지 안 될지 수입이 언제 생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투잡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기존의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이 스냅 업체는 준비를 하셔야죠. 진지하게 준비를 하고 샘플 준비하고 사진 준비하고 주말에 촬영해서 포트폴리오 쌓고 그 다음에 식장 분위기나 아니면은 어떤 포즈 어떤 구도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놓으셔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그러다가 조금 안정기가 됐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다니던 직장보다 수입 면에서 생활하기에 안정적인 게 올라왔다고 하신다면은 그때는 뭐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스냅 작가라는 게 사실 후기가 잘 터져야 되거든요. 투잡을 먼저 시작을 하셔서 투잡으로 먼저 하시다가 전향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저 스냅 작가 할 때는 투잡으로 뛰시는 분들이 좀 얄밉긴 했어요. 저는 기존에 버는 것도 있으면서 여기 시장에 그 정해진 파이까지 나눠 먹는다는 생각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얄밉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하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 생각했을 때는 너무 리스크가 크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